당신은 하루 300원을 벌기 위해 지느끼를 감자자루를 들고 걷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 오는 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그 소녀 앞에 한 남자가 조용히 우산을 씌웠습니다. 그 만남이, 단 한 번의 우산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바꾼다면 믿으시겠어요? 가난을 뚫고 국경을 넘고 사랑 하나로 다시 피어난 인생의 기적. 당신이라면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딱 1초만 투자하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소카, 올해 27살이고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작은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곳에서 자라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저에게 세상은 언제나 버텨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꿈꾸는 건 사치였고 예쁘게 꾸미는 건 남의 이야기였으며 그저 오늘 하루 굶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진흙투성이 골목길을 감자다루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손에 감자 껍질이 벗겨져도 발이 진창에 빠져도 그걸 아파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폐병으로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제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5 식구의 생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은 아직 너무 어렸고 어머니 혼자서는 이 험한 시장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감자다루를 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삶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상황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비닐 한 장 없어 감자다루는 금방 젖었고 흙탕물이 시장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제 마음도 함께 젖어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축축하고 무겁고 저 혼자 세상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비를 맞으며 감자 위에 천막을 씌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리 위로 우산 하나가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동양 남자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살짝 젖은 셔츠에 큰 카메라를 어깨에 맨 모습이었지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우산만 씌워주고 계셨습니다. 순간 뭐지 싶었지만 그분의 표정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명 한국어였는데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를 통해 조금씩 한국어를 혼자 배우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 영상을 자주 보면서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익혀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외국인 앞에서 한국어로 말을 꺼내는 건 너무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아, 넝 하세요? 저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와, 한국어 하세요? 라고 말하며 웃으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금요, 유튜브 봤어요 라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그분은 사진작가 정우 씨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왔고 현지 시장 풍경을 촬영하러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첫 만남은 아주 짧고 어색했지만 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비 오는 날 아무 대가 없이 우산을 씌워준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날 저녁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 누워서도 계속 그 우산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한국어로 인사해주던 그 사람, 우산을 씌워주던 그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제가 어렵게 꺼냈던 인사말, 모두가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일이 제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분은 다시 시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머리를 빗고 시장에 나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옷에 묻은 흙도 닦아내고 손톱 밑대도 꼼꼼히 씻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우 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엔 이게 최고죠. 드셔보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커피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생 누군가 저를 위해 커피를 사다 준 적은 없었기에 그 따뜻한 향기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잠시도 주위를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감자자루가 기울어지면 재빨리 손을 보탰고 빗물이 고이면 천막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점차 그의 행동에 익숙해졌고 어느새 저희를 지켜보는 눈빛에는 미소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우 씨는 제 하루의 작은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정우 씨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그는 이제 카메라보다는 감자 자루를 더 자주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장 상인들도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희 둘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와서 저도 감자도 흠뻑 젖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제 감자 자루 위에 비닐을 덮고 제 어깨에 담요를 걸쳐 주었습니다. 그날 그는 제게 작은 초콜릿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요. 한국에서는 힘들 때 단 걸 먹으면 기분이 나아져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늘 작은 것들로 제 하루를 밝혀주었습니다. 배고플까봐 도시락을 챙겨왔고 지친 저를 위해 시장 끝에서 커피를 기다리며 사다 주었고 비가 올 때는 늘 2개의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카 씨는 어디에 있어도 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시장이든 도시든 다른 나라든 처음으로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고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벽부터 감자다루를 지고 나서는 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와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로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분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도 웃음 짓는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마음만큼은 참으로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한국 사람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시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 시장에 직접 나오셔서 정우 씨가 제 감자자루를 함께 나르는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는 저를 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됐지만 그와 함께라면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소카 씨,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한국에 가요. 나랑 같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사실 소카 씨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소카 씨가 좋다면 저는 한국에서 같이 있고 싶어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그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면 곧 전시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는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소카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만 괜찮다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겐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다른 삶을 꿈꾸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넌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한국어도 잘 못하고 그 사람이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정우 씨는 며칠 뒤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가 소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신분증도 준비했고 한국에서의 직업 증명서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프놈펜 시내에 소카 패밀리 마켓이라는 가게를 열 계획도 있습니다. 소카 씨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를 옆에 앉히시고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멀리 가는 게 무서워.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내 소원이야.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향해, 그리고 정우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으로의 출국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가 눈물과 웃음이 엇갈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매일같이 저희 집을 드나들며 시장 일도 도왔고 가게 창업 준비도 함께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조차 소카, 너 참 복 받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가게 간판을 하나하나 손으로 그리며 소카 패밀리 마켓이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믿기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낯선 나라에 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출국 전날 동생들이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언니, 꼭 다시 돌아와야 해.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이제부터는 언니가 잘 지킬게. 저는 조용히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반드시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돌아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도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지만
옆에서 정우 씨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가니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말을 잃었습니다. 공항부터가 너무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크고 깨끗했고 사람들이 무척이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눈부시게 정돈되어 있었고 빠르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며 안내 표지판 하나하나까지도 저에겐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한국의 거리를 처음 밟고 나서야 정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정우 씨와 함께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고속도로 풍경, 양옆으로 줄지은 고층 건물들, 빨리 지나가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동시에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우 씨에게 폐만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늑한 집이었고 제 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소카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정우 씨는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저는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 씨는 저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주었고 제가 음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요리 학원에도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우선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유튜브로 혼자 익힌 몇 마디의 한국어로는 일상 대화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감자 얼마예요? 정도는 익숙했지만 복잡한 문장이나 빠른 말투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대화할 때는 마치 제가 소음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나 물음에도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보니 상대방의 눈빛이 싸늘해지는 걸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일부 사람들은 저를 힐끔거리거나 소리를 낮춰 제 외모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무척 마음이 상했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왜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걸까? 나는 그저 열심히 살려고 왔을 뿐인데라고 속으로 울부짖던 날도 많았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점원이 불친절하게 대하던 날, 저는 밖으로 나와 혼잣말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 씨는 그런 저의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소카 씨, 힘들죠? 당연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씩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매일 아침 한국어 학원에 갔습니다. 처음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단어가 익숙해지고 문장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 학원에서는 김치볶음밥부터 시작해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까지 하나씩 배웠습니다. 수강생 중 몇몇은 저를 반갑게 대해주었고 요리 선생님도 제가 모르는 표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만들며 땀을 흘리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잠시나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도 요리도 조금씩 배워가며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정우 씨가 저를 위해 작은 저녁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과 불고기를 차렸고 정우 씨는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만들어요 라며 웃어주던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나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의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제가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자 이상하게 여긴 분이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가 시큰거리더니 그날 저녁엔 치아에 덧댄 충전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말을 꺼내기 부끄러웠지만 결국 이가 너무 아파서 잘 못 먹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정우 씨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치과 가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치과요? 지금 당장? 캄보디아에서는 치과를 가려면 몇 주는 대기해야 하고 비용도 엄청 비쌌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아무렇지도 않게 당장 병원에 가자고 말하는 것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달라. 나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 걸까? 다시 위축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우 씨는 제 손을 잡고 차에 태워 근처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런 예약도 없이 방문했는데
10분도 안 돼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절한 간호사와 청결한 시설, 그리고 단번에 문제를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병원이 바로 갈 수 있는 치과가 존재하는 거였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카 씨, 여긴 한국이에요. 이젠 당신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우 씨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씩 뿌리내릴 수 있는 곳이 생겼어.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우 씨가 출근할 때 문 앞까지 대웅하며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는 저 자신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받으며 다녀올게요. 우리 소카 최고라고 웃으며 말해주는 그의 얼굴을 보면 여전히 제 가슴은 설렘으로 벅차오릅니다. 신기하게도 그 설렘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소중해서 저는 매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저희는 신혼여행을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정우 씨가 먼저 제 고향을 다시 찾아가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저는 놀라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 시장 아주머니들이 몰려와 소카야, 진짜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네 하며 두 팔 벌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정우 씨는 그런 모습들을 조용히 사진으로 담았고 저는 그 사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큐멘터리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여행 중 정우 씨는 저희 부모님과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며 제가 소카 씨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네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면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고된 인생 속에서 이렇게 평온한 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본격적으로 소카 패밀리 마켓 2호점 오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한국에서도 캄보디아의 신선한 농산물을 소개하는 가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정우 씨의 설득 끝에 용기를 냈고 이왕 하는 김에 문화 체험 공간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캄보디아 전통 음식과 의상을,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의 시장 문화를 소개하는 이색 공간이 되었고 입소문을 타며 방송 출연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공간에서 저는 캄보디아식 감자볶음을 한국식 반찬과 함께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요리의 사연을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이 감자 요리는 제가 어린 시절 시장에서 팔던 감자를 떠올리며 만든 거예요. 이 작은 감자 한 알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프놈펜을 잇는 장학생 후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공부할 수 없던 제 과거를 떠올리며 가난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프놈펜 외곽에서 온 12살 소녀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소카 씨처럼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 고통과 눈물이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저희의 작은 여정은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더 이상 저는 가난한 시장 소녀가 아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다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이 순간에도 저는 너무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감자 냄새가 나는 부엌에서 가족과 웃으며 식사를 준비하는 매 순간이 기적 같고 프놈펜 골목에서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 나누기 위해, 그리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둠 속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어쩌면 비 오는 어느 날 우산 하나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카처럼 전혀 다른 세상에 뛰어들 용기 여러분이라면 낼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소카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